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2학기에 첫 번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올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강의를 했죠. 강의를 1시간 동안 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리가 될 건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썼다 보니까 사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긴 시간 동안 얘기가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개발과 공간불평등이라는 단원, 이제 마지막 공간불평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과 기본적으로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하다.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상당히 지금 많이 격차가 심하죠. 그죠? 왜? 수도권에는 뭐 인구도 50% 그죠? 살고 있고 산업, 대학, 의료 등 핵심 기능의 집중도가 매우 높더라는 거죠. 그 아래쪽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 법원의 판사 수를 한번 보면은 서울에는 서울, 경기, 여기까지가 이제 수도권이죠. 그죠? 그런데 서울에 법원만 몇 개입니까? 지방법원만 해도 서울 중앙, 남부, 서부, 북부, 동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이런 게 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고법 한번 볼까요? 고법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대전고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각 지역에 광역시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서울밖에 없죠. 강원도 같은 거 보세요. 강원도는 춘천지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지역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권역별 GRDP, 지역 내 총생산. 요거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요 지역 내 총생산은 우리 지리 시험에서 잘 활용이 됩니다. 자, 보면은 수도권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이 2위를 갖고 있는데, 그 둘의 간격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충청권 같은 경우에 지금 동남권하고 지금 한 50 정도, 50조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201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은 충청권이 따라왔거나 아마 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충청권은 그래도 이 수도권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다 보면 비교적 가까운 데 이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수혜를 보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예술활동 지수 보게 되면은 자, 예술활동도 서울이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대구하고 부산 거의 뭐 10%, 20% 정도밖에 안 되죠, 서울에. 그죠?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치면 그죠? 많은 것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영향,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집값이 상승할 수 있고 교통이 혼잡하더라.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임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더라? 불이익이 발생하더라.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이 모임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집적 이익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공동구매, 모이면은 이제 구매가가 내려갈 수 있죠. 그러나 너무 많이 모이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계속 유입되니까 경쟁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교통이 혼잡할 수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비수권에서는 경기가 침체가 된다. 왜? 공장이 없더라는 거죠. 공장에 또 들어오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공장이 안 되니까 전부 어디로 가더라? 서울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수도권 다 가더라는 거예요. 자본도 유출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도시가 이제 수도권의 입장이 되는 거고, 농촌의 비수도권의 입장이 되는 거죠. 도시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이 된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죠. 농촌에서는 어디로 가더라? 자꾸 도시로 사람이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도시로 가니까 고령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존재를 하더라. 그리고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이어야, 그죠? 세금도 들어오고, 그럼 그 세금으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여건. 교육 여건도 당연히 재투자가 안 됩니다. 뭐 학원 없고,
그죠? 학교도 선생님 인원수, 그 학생 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죠? 한 과목당,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교육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다. 따라서 계속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계속 도시로 나오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진입니다만,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농가 소득을 비교해 보면 1990년대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1,000만 원. 비율을 보게 되면 97%. 별로 차이 안 나요. 3%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더라. 이게 64%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 도시 근로자를 100으로 받았을 때 농촌의 소득은 6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 안 하고 어디로 오더라? 도시로 간다는 거죠.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촌락의 정주, 살 수 있는 기반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집도 좀 개량을 해주고 현대식으로 좀 만들어 준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뭐 동네 놀이터를 잘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죠? 또 뭐 교육시설을 잘 해놓는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마트를 좀 잘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소득 향상을 시켜줘야 되죠. 뭐 시골 왔는데 뭐 돈벌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소득 향상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뭐 또 공장들을 또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공업단지라고 해서 농공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농공단지를 건설을 해줘서 이제 제조업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의 소득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농공단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이제 이 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가보게 되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이제 격차가 자꾸 커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환경 불평등입니다. 오염물질 간의 지역 간 이동으로 개발 사업의 경제적 수혜 지역과 이익을 보는 지역과 환경오염 부담 지역이,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지역이죠.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특정 지역은 이득을 보고 특정 지역은 피해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 간 계층 간의 차이가 있어 환경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그 쓰레기 처리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인천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 있는 쓰레기를 다 매립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금전적으로 뭐 도움을 인센티브를 주겠죠, 당연히. 자, 근데 지금 1 종료됐고 2 종료됐고 3을 매립을 하고 있고 이제 4부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뭐 피해자가 발생하더라고요. 쓰레기산 옆에 주민 30년 참아왔다. 그죠? 보면 인천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만 실제로 쓰레기를 많이 매립한 거 2021년도 보기엔 서울, 경기가 지금 거의 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누적한 거 보게 되면 서울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쓰레기도 아닌데 왜 우리 지역에 나가지고, 그죠? 이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냄새 나고, 그죠? 쓰레기 먼지 날리고 그런 것들에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 서울은 또 깨끗하고 경기도도 깨끗해서 살기 좋은 동네로 가고 가는데 우리 인천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라고 해서 수도권 매립지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악취, 먼지, 그죠? 그리고 또 쓰레기장 동네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갈등이 발생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불평등이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격차가 심화된다는 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 불평등까지, 지역 불평등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바람직한 지역 개발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 자, 수도권 기능 중에 일부를 뭐 하더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 그러면 그냥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얘기죠. 왜? 수도권이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방법 중에서는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그죠? 아니면 좀 규제를 완화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 세워진 게 바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이 공공기관을 이전한 거죠. 기업도시는
기여하기 좋은 도시, 여러 가지 이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 지도를 지금 열어놨는데, 원주, 그죠? 강원도에 하나, 경북 김천, 경북에 하나, 대구에 하나, 울산에 하나, 부산에 하나, 경남에 하나, 제주에 하나, 광주 전남에 하나, 전북에 하나, 그리고 충북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 몰려 있는 것들이 각각 다 흩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키더라.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앙신적검사소가 있는데, 우리 대구의 가장 큰 공기업은 대구가스공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석탄공사는 강원도로 가고, 도로공사는 김천으로 가고, 석유공사는 울산으로 가고, 뭐 그다음에 또 그 공무원 연구공단은 제주도로 가고, 한국전력은 나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이 가면은 근로자가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그에 따른 식구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전국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 충주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 해남 관광 레저, 영암이죠. 영암이랑 해남. 그다음에 무안 산업 교육형, 무주 관광 레저, 태안 관광 레저, 이런 식으로 테마를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중심이 되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고 원주나 충주나 무주 이런 도시들을 좀 키우려고 해놨는데, 실제로 쌤이 이 자료를 갖고 온 이유는 공정률 한번 보세요. 공정 5번 8.4%, 67%, 미착공, 취소 11%. 무주 같은 취소되는 이유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죠. 이 소백 삼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에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를 뭐합니까? 여러 지역으로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조화로운 지역 개발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지역 개발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토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국토는 한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쓰게 되면 이게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막 함부로 개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구와 함께 환경 및 생태적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아주 이상적인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현실에서는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잘 삐걱삐걱 되기도 하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전국이, 우리나라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좀 기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단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구독, 지금 취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고요. 또 머거지리 런칭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뭐 잘 홍보도 좀 해주고 좀 잘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